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해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였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나름 인간관계가 좋다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그 회사에 근무를 하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주중에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이직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이직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자격증 준비였습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했던 분야에서 자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말마다 책과 씨름하며 공부했고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이직 준비에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큰 회사에서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제 업무 경험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갔습니다. 이력서만큼 중요한 게 바로 면접 준비였어요. 다양한 기업의 면접 질문을 찾아보고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며 스스로 녹음도 해봤습니다. 주말에는 가상의 면접을 열어 제 스스로 연습하면서 말하는 방식과 자세를 교정했어요. 얼마 뒤 긴장 반 기대 반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했고 제 노력을 높이 평가해준 덕분에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치기도 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지금은 그 모든 노력이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이직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제가 다닌 대학이 그리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더 나은 회사로 옮긴다는 말을 하면 돌아오는 건 비웃음 뿐이었거든요. 너 같은 학벌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그 말들이 아프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래 한번 보여주자라는 오기까지 생겼습니다. 제 노력으로 충분히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며 이직을 위한 스펙을 쌓아갔어요. 자격증도 따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포트폴리오도 하나씩 완성해 나가면서 제 자신을 단단히 다져갔어요.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주변에 비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드디어 지원했던 회사로부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그동안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결국 제 자신을 위해 큰 성취를 이뤄낸 것만 같아 뿌듯했습니다. 이직 후 새로운 회사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도 잘 풀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처음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쁠 때 친절하게 먼저 다가와준 여자 동료였어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힘들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 주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직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기쁜데 좋은 사람까지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기에 그 모든 게 행운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끔은 제가 이 모든 걸 정말 해낸 걸까라는 생각에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성과와 이직 후 만난 소중한 인연까지 제게 주어진 행운에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1년 넘게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자친구 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신다며 초대를 했어요. 드디어 여자친구 부모님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 설레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 나름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갔어요. 여자친구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부모님 두 분 다 흐뭇하게 바라봐 주셔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무심코 대학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다녔던 학교를 말했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 가족들 모두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오빠도 명문대를 나와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학벌에 대해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잠깐 저를 바라보셨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미세하게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전까지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미소가 어느새 사라지고 대화 분위기도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제 학벌 때문에 실망하신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자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주었지만 그 순간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며칠 뒤 여자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민준 씨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말이 큰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제 학벌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여전히 아쉬움이 남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여자친구는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줬고 저는 더 노력해서 여자친구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기 위해 애쓰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예쁜 만남을 이어갔어요. 여자친구는 제 학벌보다 제가 가진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반드시 저와 결혼하겠다고 굳게 말해주었어요. 그런 여자친구의 진심 덕분에 다시 자신감도 생겨났고 우리 둘은 매 순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여자친구와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둘 다 연극을 좋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어요. 공연 시작 전 관객들이 하나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득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친구 오빠가 팔짱을 낀 채 한 여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인사를 나눌까 했는데 여자친구 오빠 옆에 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가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고 당황한 티가 났지만 여자친구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 직원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보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이 여자친구 오빠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직원도 안절부절 못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그 직원과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저는 대리였고 그 직원이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서유경 씨와의 악연은 한 출장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후배와 함께 가기로 했던 출장이었지만 하필이면 출장을 앞두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고 팀장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유경 씨와 함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럼 유경 씨가 같이 다녀오면 되겠네. 당시 유경 씨와는 업무상 가끔 마주치긴 했지만 특별히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출장을 가게 돼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유경 씨와 출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출장이 긴 악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뒤 출장 당일날이 되었고 용산역에서 오전 9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9시 20분쯤 유경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갑작스런 배탈로 기차를 제 시간에 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팅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먼저 출발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기차에 오르고 나서도 거래처와의 미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실수를 줄이려고 했는데요. 얼마 후 대전역에 도착해서 유경 씨에게 몇 시쯤 도착할 예정인지 물었더니 돌아온 답장이 충격적이었어요. 유경 씨가 집이라고 했거든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경 씨가 다시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늦는다고 미리 말했으면 다시 티켓을 끊어줬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티켓을 안 끊어줘서 그냥 집에 왔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제게 서운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황당했지만 중요한 미팅에 늦을 순 없었기에 답장은 간단히 하고 약속 장소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 팀장님에게서 문자가 왔는데요. 팀장님이 다짜고짜 유경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제게 따져 물었어요. 알고 보니 유경 씨가 팀장님께 울면서 전화를 해서 몸이 아픈 자신을 용산역에 버려두고 저 혼자 가버렸다고 말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서 자신은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상해서 집에서 쉬겠다고 했답니다. 팀장님 말을 들으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팀장님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픈 신입을 버려두고 혼자 떠난 악질 인간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저를 대놓고 피했고 제가 하는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에 가도 주변에서 쏙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경 씨에게 큰 잘못을 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더욱 의기소침해져 갔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준비하던 중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기뜸해줬는데요. 알고 보니 유경 씨가 사실 회사 부장님의 조카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유경 씨가 막무가내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유경 씨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리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유경 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했는데요.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서 회사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다행히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기에 더 이상 유경 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뒤에도 유경 씨로 인해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고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꽤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문득 돌이켜보면 유경 씨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됐고 여자친구까지 만나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유경 씨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유경 씨도 싸늘한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내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듯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유경 씨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물론 저는 딱히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유경 씨가 여자친구 오빠와 사귀고 있다 보니 마냥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경 씨도 많이 놀랐던 모양으로 다음날 저녁에 바로 만나자고 했고 한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요.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유경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보며 다짜고짜 말을 꺼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우이랑 그만 헤어져요.
순간 당황해서 이유를 묻기도 전에 마치 제가 당연히 따라야 하는 일인 양 명령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쪽처럼 답답한 사람이 우리 신우이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니까 그쪽이 헤어져요. 우리도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좋게 좋게 헤어지는 게 좋을 텐데요. 내가 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면 그쪽 엄청 곤란해질 거예요. 왜요? 또 거짓말로 사람 모함하고 다니게요? 제 말에 유경씨가 한층 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우리 신우이랑 계속 만날 생각이면 나중에 험한 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잘하세요. 내 남자친구는 내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거든요. 유경씨의 말투와 눈빛에서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유경씨는 자기 말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순간 그녀와의 악연이 또다시 이어질 것 같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워낙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다 보니 여자친구 가족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게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씨와 만나서 받은 그 경고 이후에도 저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고 유경씨의 위협 때문에 헤어지고 말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유경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유경씨에게서 문자가 왔고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같은 내용이었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명령조였고 말 그대로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그간의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도 여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유경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못 헤어지겠다고요? 좋아요.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그 말에서 단호함과 위협이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저를 압박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녀의 경고가 진심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유경씨의 계속되는 압박에 결국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용한 시간을 골라 조심스럽게 유경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뗐어요. 사실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 유경씨가 주말에 집에 왔다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더라고. 이상한 얘기라니? 여자친구가 잠시 망설이더니 유경씨가 가족들 앞에서 했던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유경씨 말로는 자기가 전 회사에서 여자 문제도 많았고 갑질을 일삼아서 다들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얼마나 슬프게 말하던지 부모님도 충격받으셨대. 그래서 진실이 뭔지 직접 물어보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속에서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그 여자의 거짓말이 또다시 시작됐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여자친구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여자친구의 반응을 보며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그때 같이 연극 본 날 기억나지? 그 다음날 유경씨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와서 할 수 없이 만났거든. 여자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둘이 만났단 말이야? 유경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길래 우선은 나갔어. 그리고 그날 유경씨가 한 말 전부 녹음해놨어. 제 말에 여자친구가 더욱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믿기 어렵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대화 내용을 녹음까지 했단 말이야? 나도 녹음 같은 건 안 좋아하는데 전에 회사에서 유경 씨한테 심하게 당했잖아.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혹시 몰라서 다 녹음해 둔 거야. 여자친구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 울면서 엄청 불쌍하게 얘기했다던데?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게 그 여자 수법이야. 거짓말이 아주 능숙해. 사람 마음을 잘 파고들거든. 제가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주자 여자친구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의심이 모두 풀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여자친구가 모든 걸 바로잡기로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한테도 꼭 알려야겠어. 여자친구의 단호한 결심을 보며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유경 씨랑 다시 만나서 얘기해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니?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도발해보란 말이야. 이번에는 자기가 녹음한 것도 들려주면서 세게 나가봐. 그리고 또 녹음하고? 녹음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완전 불려운데 녹음하는지 확인해볼 게 분명하거든. 암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그 여자 불러서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놔야 해. 이게 우리 결혼도 걸려있지만 우리 오빠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게 그냥 놔둘 순 없잖아. 여자친구의 간절한 눈빛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유경 씨에게 연락을 해 만나기로 했어요. 여자친구가 지정해준 한 카페에서 유경 씨를 기다렸고 도착하자마자 명령조로 제게 압박을 가해왔지만 제가 조용히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순간 유경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야, 순둥인 줄만 알았더니 녹음까지 했던 거예요?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준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취 파일이 있으면 유경 씨의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 말에 유경 씨가 당황하며 가방에서 전자담배를 꺼냈어요. 저 잠깐만 생각 좀 하고 올게요. 담배를 피우러 나간 그녀가 잠시 후 들어오더니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 안 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여자친구 말처럼 유경 씨가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지 휴대폰을 확인했고 제 주머니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다시 잘 지내보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결혼해서 잘 지내보자고요. 돈이 많은 집안이라 나도 꼭 결혼해야 하거든요. 거기다 사람들도 다들 착해서 앞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윈윈하면서 잘 지내면 되는 거지. 그쪽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던 거 다시 잘 말해줄게요. 순간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럼 그동안 했던 거짓말하고 이간질한 거 그리고 여자친구 가족들한테 했던 거짓말까지 모두 사과하세요. 유경 씨가 머뭇거리다 곧 가볍게 대답했어요. 사과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거죠? 알았어요. 미안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던 건 그쪽 잘못도 있어요. 제 잘못이라니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들어오자마자 내가 관심을 보였는데 나 완전 개무시했잖아요. 나처럼 예쁜 사람한테 안 넘어온 건 그쪽이 처음이었거든요. 출장도 사실 내가 일부러 같이 가려고 미리 준비했던 거였어요. 뜻밖의 고백에 당황한 채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출장이 1박 2일이었잖아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이 대전 친구 집에서 지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혼자 호텔에 묵으면 된다고 하는 말 듣고 빈정상해서 배탈 났다고 하고 안 갔던 거예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황당해하는 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쪽이 딱 내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나는 아직도 미련이 좀 남아있어요. 우리 둘 다 결혼하게 되면 자주 볼 텐데 앞으로 잘 지내보는 게 어때요? 유경 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봤는데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요즘은 다들 결혼해도 애인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쪽이랑 나랑 애인하면 스릴도 있고 좋을 것 같다는 말인 거죠. 내가 보니까 내 남친도 그렇고 채연 씨도 그렇고 완전 쑥맥이라 전혀 눈치 못 챌걸요? 그쪽도 심심하지 않고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채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카페는 키가 큰 식물들로 가득 찬 식물 카페였는데요. 여자친구가 커다란 식물 뒤 의자에 등을 대고 앉아 숨어서 듣고 있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워낙 큰 식물들이 있는 곳이라 누가 앉아 있어도 알기 어려운 구조인데 잠시 후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과 오빠까지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우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유경 씨가 정신줄을 놓고 있었는데요. 서서히 상황이 파악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어버린 채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그녀가 이내 주랭랑을 치듯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그 여자의 실체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부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가 가족들에게 해왔던 거짓말과 실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여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고 상황이 모두 정리된 후 여자친구와 제가 그간의 일들을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 오빠도 그 여자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은 이상 정이 떨어질 수밖에요. 결국 여자친구 오빠는 그 여자와 바로 헤어졌습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도 여자친구 오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말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로 인해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 이후 여자친구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더욱 믿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바쁘게 준비를 하던 중 전 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결국에는 유경 씨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들어보니 거래처 유부남과 바람을 피다 걸려서 그 유부남 아내가 회사까지 쫓아와서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여자친구에게 털어놓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서유경 그 여자로 인해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유경 그 여자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벌인 일들 덕분에 오히려 예비 장인 장모님께 인정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악연이라 생각했던 인연이 돌고 돌아 제 인생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것이 참으로 묘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의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과 함께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